안녕하세요. 짭식입니다. 오늘은 파이프라인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 7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걸 제가 7가지를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짜장, 짬뽕, 탕수육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제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것을 하나로 하다 보니까 하나씩 파생이 되면서 늘어갔던 거예요. 이제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 N잡을 해서 이렇게 많은 수익 수단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경우는 많이 드물었던 것 같고 어떤 하나에 집중을 하면은 거기서 성과가 나게 되고 그 이후에 또 자연스러운 수익 창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직장인 투잡으로 블로그가 괜찮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안 들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블로그와 스마트 스토어 둘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블로그가 투잡으로 더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고객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덜 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한 상품 판매보다도 글 작성이 그냥 타이핑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쓰든 PC로 쓰든 쉽게 작성이 가능한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업금지, 겸직금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면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블로그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면은 뭘 써요? 전 글 잘 못 쓰는데요.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뒤로 넘어가지 마시고 제가 소개하는 파이프라인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도 또 계속해서 영상으로 풀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적게는 7만원부터 많게는 12만원까지 나왔어요. 블로그로 많이 버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적은 수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작년 이맘때만 해도 매월 10,000원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거를 간과하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8만 원을 배당으로 받으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2개월 배당은 연에 한 번 이렇게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으로 계산했을 때는 96만 원 정도 약 100만 원을 버는 것이고 5%의 배당주를 산다면은 투자 원금은 무려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이렇게 수익으로 얻으려면은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블로그는 제가 빵원을 투자했는데 이렇게 저에게 수익을 주기 때문에 애드포스트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애드포스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제가 블로그에 이렇게 글을 써요. 그러면은 여기 밑에 광고들이 달리거든요. 이 광고들을 사람들이 클릭했을 때 저에게 광고비가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사실 구글의 애드센스보다는 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으로 이렇게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에스포스트도 저는 좋은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원고료 수익입니다. 체험단과는 조금 다른데요. 이렇게 제가 매달 한 3건에서 4건 정도 이렇게 포스팅을 하면서 기업에서 이제 돈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블로그에 기업의 홍보를 해주는 대신에 대가로 저는 돈을 받는 것인데요. 체험단은 주로 제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원고료는 현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부분이 있는데요. 블로그를 아마 하신 분들에만 많이 받아봤을 텐데 이런 쪽지나 메일들이 많이 날라옵니다. 글과 사진을 실어줄 테니까 원고를 우리가 주겠다. 이런 것들. 그리고 저품질 위험이 없다. 이런 식으로 오거든요. 딱 봐도 이거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죠. 이런 거는 무조건 저품질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글이나 사진 업체부터 받으면은 이게 이상한데? 라고 네이버가 인식을 하면서 이제 저품질 블로그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원고료는 내가 글도
직접 작성하고 사진도 내가 직접 찍은 사진으로 최대한 하는 것이 기존의 것들과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료 수익은 이렇게 제한으로 많이 오기도 하지만 내가 신청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랩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인플루언서라서 신청할 수 있는 체험단들이 있어요. 여기 2만 포인트, 뭐 5만 포인트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선정이 되면은 5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뭐 제품도 물론 받겠죠. 네. 이렇게 사이트에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광고들도 많이 있고요. 네이버에 브랜드 커넥트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비슷하게 어떤 체험장 같은 걸 사게 되면은 현금 보상 뭐 20만 원, 10만 원. 네, 되게 괜찮아 보이죠. 네, 이런 원고료 포스팅을 받기 위해서는 블로그의 몸값이 높아야 되는데요. 블로그 몸값은 바로 방문자 수로 나옵니다. 대략 저는 1000에서 2000명 정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제안을 받는데 그 정도만 돼도 충분히 부업으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파이프라인으로는 블로그 대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블로그 하는 것을 주변에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지인들에게 나 블로그 하고 있다, 인플루언서다 막 이렇게 자랑하다 보면은 가게 블로그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다음 PPT에 나오겠지만 떡집 블로그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이제 주문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자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가게를 하는 센터를 하는 지인이 자기 블로그도 해달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돈을 받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를 증명을 못했으니까 한 달 정도 이렇게 공짜로 해보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은 계약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마음에 들어서인지 이렇게 완전 방문자가 완전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블로그를 살려서 지금 계속 키우는 중에 있습니다. 매월 20만 원 정도 금액을 받고 있어요. 또 이렇게 금액을 말하니까 또 괜찮죠? 또 블로그를 하면 좋은 점은 제가 부모님 가게에 블로그를 운영을 하는데요. 이제 요거는 요새는 신경을 많이 안 쓰는데도 100명씩이나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떡을 이렇게 만드시면은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실제로 부모님도 놀란 것은 이 블로그 보고 주문을 하려고 한다 이런 문의 전화가 되게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블로그를 하면은 이렇게 가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파이프라인은 네이버 엑스퍼트입니다. 네이버 엑스퍼트는 우리 지식인 다 아시죠? 지식인의 고급 버전으로 주로 세무 상담, 타로 이런 상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인플루언서라서 여기에 입점할 수 있는 초청을 받았는데요. 온라인 마케팅 부분으로 상담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큰 수익이 되는 건 아니지만 상담만으로 돈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했고 지금 열심히 하지 않는데요. 한창 열심히 할 때는 이렇게 1대1 클래스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블로그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다음으로는 전자책입니다. 전자책을 따로 다룰 수도 있지만 블로그의 좋은 점은 우리가 글을 계속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 쓰는 실력이 늘어나면은 이 전자책을 쓰기가 더 쉽습니다. 또한 내가 블로그를 뭐 시리즈로 쓴다. 뭐 1에서 5탄까지 이렇게 한 번에 쓰기 힘들거든요. 그런 것을 모아놓으면 사실 전자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블로그를 하는 사람에게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블로그의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내용을 많이 썼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하던 질문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시작을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사람들을 위한 무엇인가 팔아보자 라고 해서 전자책을 만들었고 실제로 판매가 지금도 꾸준하게 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판매가 되고 있고 이거를 블로그를 통해서 파는 방법이 있고 또 엑스퍼트를 통해서 판매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판매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의 장점은 상품이 아니라 모바일로 전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블로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플루언서라서 이것을 이렇게 되는 법에 대해서 그리고 블로그 하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용기가 나서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서
성과들도 많이 냈습니다. 뭐 수강생 한 분은 뭐 2,000명, 3,000명, 그리고 많은 제안들도 이렇게 받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목적으로 할 것이 강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되지만 이게 사람을 키운다는 것, 이게 굉장한 보람을 주거든요. 또 내 사람이라는 이런 관계성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꼭 강의를 해보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처음에는 뭐 네임밸류가 없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1기부터 3기까지 진행을 했고, 지금은 이렇게 클래스 U라는 곳에서 이제 입점을 해서 세팅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봤던 엑스퍼트 전자책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블로그 강의가 저와 더 맞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성장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자책은 판매하고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못 봐서 좀 답답한 측면이 있어서 네, 저는 강의를 해보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마지막은 블로그 기반 스마트 스토어예요. 저는 블로그를 하면서 스토어를 했는데 사실 연동은 잘 못하지만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인플루언서 주제가 있다면 주제에 맞는 상품을 스토어에 판매해서 이제 스토어에서도 유입을 시키겠지만 블로그에서도 이렇게 홍보를 하면은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7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파이프라인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에서 발생이 했습니다. 바로 블로그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직장을 다니면서 추가 수익을 원하실 텐데 지금 시기에는 블로그는 저는 필수 중의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저는 뭐 여러 개 돈이 된다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만 했던 것 같습니다. 딱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 두 개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파생이 돼서 수익이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돈이 된대, 이게 돈이 된대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직장인으로서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으로 저는 블로그를 추천하고 이제 더 원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하라고 하고 제가 유튜브에서 많은 성공한 분들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게 딱 어떤 걸 했을 때 한 가지에 집중해서 거기서 성과를 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으면은 그것을 집중해서 해보시고 만약 없다면은 저는 블로그로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블로그 주제를 잡는 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